조선 궁궐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까요? 한 왕의 뜨거운 사랑이 한 여인을 궁궐의 최고 자리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 그 사랑이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재촉했던 기묘한 역설의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펼쳐보면 이토록 강렬하고도 잔혹했던 사랑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단순하게 권력을 향한 암투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애틋하고 또 동시에 너무나 비참했던 한 시대의 서사이죠. 오늘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 여인을 향한 임금의 깊은 마음이 어떻게 거대한 파란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결국 그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조선 왕실의 숨겨진 얼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모든 것이 어떻게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비극으로 변질되었는지 그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는 17세기 후반, 조선의 제19대 임금 숙종은 아직 젊고 패기 넘치는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었죠. 당시 조정은 서인 세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왕권을 견제하고 있었고, 숙종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격변의 시기, 숙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뇌와 번민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숙종의 삶의 한 여인이 운명처럼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훗날 휘빈장씨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궁궐의 나인으로 입궐했던 그녀는 남다른 미모와 총명함으로 젊은 숙종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왕실에는 엄격한 규율과 법도가 존재했고 이미 인현왕후라는 정실왕비가 있었지만 숙종은 장옥정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느꼈던 것이죠.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옥정은 궁궐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각별한 총애는 그녀를 다른 후궁들과는 차별화된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나 이러한 왕의 지극한 마음은 곧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대비였던 명성황후는 장옥정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그녀를 궁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서인 세력 또한 왕의 총애가 특정 인물에게 쏠리는 것을 경계하며 장옥정을 견제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장옥정에게 깊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대비와 대신들의 거센 반대와 간언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애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대가 숙종의 고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임금으로서의 책임감과 한 여인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 사이에서 숙종은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법도와 사랑, 권력과 마음이라는 거대한 두 축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 왕의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금지된 듯한 사랑은 더욱 은밀하고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을 위한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해주기도 하고 몰래 그녀를 찾아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애틋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궁궐의 깊은 밤,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들키지 않아야 할 비밀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열정적이었을 겁니다. 서인 세력의 견제와 대비의 반대 속에서도 숙종은 장옥정을 향한 마음을 굳건히 지켜냈고 이는 훗날 거대한 궁중의 회오리를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씨앗이 될 준비를 마친 셈이죠. 한 임금의 지극한 사랑은 때로는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하죠. 숙종과 장옥정의 애틋했던 만남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궁궐 안팎의 공기는 점차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왕실의 법도와 서인 세력의 굳건한 견제 속에서 숙종은 장옥정을 단순한 연인이 아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오랫동안 묵혀왔던 정치적 수건을 해결할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숙종은 오랜 세월 훈구 세력과 서인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의 강력한 영향력은 젊은 왕 숙종에게 큰 부담이었을 텐데요. 그는 이 강력한 정치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확고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옥정이 서게 된 것이죠. 그녀를 향한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왕의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에게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그녀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종사품 수건으로, 이내 종이품 소위로, 그리고 마침내 정일품 휘빈으로 봉해지기에 이르죠. 불과 몇 년 사이에 궁녀의 신분에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최고위 후궁의 자리까지 오른 그녀의 등장은 조정 대신들과 대비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승진은 단순히 왕의 지극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숙종이 서인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옥정을 밀어올림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 기존의 정치 질서를 뒤흔들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었죠. 그리고 1688년 마침내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장희빈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의 제20대 왕이 되는 경종입니다. 당시 인현왕후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기에 장희빈이 낳은 아들은 왕실의 큰 기쁨이자 동시에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이 아들을 즉시 원자, 즉 왕위를 이을 첫 번째 아들로 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인 세력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죠. 아직 인현왕후가 젊은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성급하게 원자를 정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원자 정후 문제는 단순한 왕실의 경사를 넘어 숙종의 왕권과 서인 세력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서인 대신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치열한 대립은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환국 중 하나인 기사환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숙종은 이때를 기회 삼아 서인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남인 세력을 다시 등용하며 전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피바람이 부는 듯한 정변의 한가운데 장희빈은 왕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던 셈이죠. 서인 세력이 축출되고 남인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자 숙종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왕비의 폐위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조정 대신들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경악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숙종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는 인현왕후가 왕비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으며 궁중의 안녕을 해쳤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녀를 강제로 폐위시켰습니다. 한때 왕의 곁을 지키던 정실 부인은 그렇게 쓸쓸하게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운 것은 다름 아닌 장희빈이었습니다. 1689년 장희빈은 마침내 조선의 국모인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궁녀에서 시작해 후궁의 최고 자리를 거쳐 왕비에까지 오른 그녀의 인생 역정은 실로 파란만장했죠. 이는 숙종의 지극한 사랑과 강력한 왕권이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동시에 장희빈 본인의 숨겨진 욕망과 야심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왕의 여인이 아닌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영광의 뒤편에는 훗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화려한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장희빈, 그녀의 영광은 마치 만개한 꽃처럼 찬란했죠. 하지만 역사는 종종 가장 빛나는 순간에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듯 숙종의 지극한 사랑으로 피어났던 이 관계에도 서서히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불꽃 같던 왕의 마음은 어쩐 일인지 점차 식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오직 장희빈만을 향했던 숙종의 뜨거운 시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고 그의 태도에서도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었죠. 왕의 사랑이 변해가는 동안 궁궐 안팎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들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폐위된 인현왕후를 그리워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녀의 폐위가 부당하다는 여론은 백성들 사이에서부터 조정 대신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인현왕후의 복위를 바라는 열망은 점차 거대한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죠. 특히 인현왕후를 지지했던 서인 세력은 와신상담하며 때를 기다렸고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에게서 멀어지는 틈을 타 다시금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숙종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 장희빈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지나친 권력욕이 오히려 왕실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희빈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극심한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향했던 숙종의 따뜻한 시선이 이제는 차갑게 변해버린 것을 알아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함께 권력을 지키려는 강렬한 욕망이 뒤섞여 피어났을 겁니다. 왕비의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고 결국 장희빈은 돌이킬 수 없는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선택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궁중에서 벌어진 무당 사건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를 드나드는 무당을 통해 인현왕후와 세자를 저주하고 알 수 없는 주술적인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어두운 밤,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의식들은 숙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 행위를 넘어 왕실의 안녕을 해치고 왕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으니까요. 장희빈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를 향한 숙종의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 완전히 식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속에는 한때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장희빈에게서 예전의 매력적인 여인을 찾을 수 없었고 오직 권력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행동을 서슴지 않는 한 여인을 보았을 뿐이죠. 이제 숙종은 장희빈을 단순히 왕의 곁을 떠나게 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완전히 제거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왕비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왕이 이제는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궁궐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파멸의 예감이 드리워졌고 장희빈의 운명은 마치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냉기, 그리고 그녀를 향한 분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보였습니다. 한때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모든 것을 가졌던 희빈 장씨는 이제 그 사랑이 식어버린 자리에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극적인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죠. 궁궐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인현왕후의 갑작스러운 승하였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숙종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희빈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당시 많은 이들은 인현왕후의 죽음 뒤에 장희빈이 주술적인 저주를 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당 사건으로 왕의 심기를 거스른 전적이 있던 장희빈에게 이러한 의혹은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숙종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의혹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현왕후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고 그 과정에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죽음을 빌었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왕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정실 부인을 저주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은 숙종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왕실의 권위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장희빈에게서 예전의 매혹적인 여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숙종은 이제 오직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녀를 인식하게 되었죠. 수많은 대신들의 간언과 백성들의 여론 또한 장희빈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권력욕과 그로 인한 폐악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결국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비정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여인을 벌하는 것을 넘어 왕으로서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 흐트러진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숙종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어두운 궁궐 깊은 곳, 사약이 준비되고 장희빈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는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녀의 운명은
결국 왕의 손에 의해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잔혹한 비극의 정점을 찍는 순간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숙종에게도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때는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여인, 심지어 그녀를 위해 정실왕후를 폐위시키는 파격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였으니까요. 하지만 왕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고뇌하던 숙종은 결국 왕실의 안정과 권위를 위해 비정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했던 여인을 향한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회가 뒤섞여 복잡한 감정으로 자리했을 겁니다. 차갑게 돌아서야 했던 왕의 뒷모습에는 무거운 고뇌와 함께 씁쓸한 깨달음이 엿보였을 테죠. 장희빈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왕의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이 얼마나 잔혹한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숙종은 다시는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엄격한 금지령을 내리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는 왕으로서의 고뇌와 후회가 담긴 마지막 조치였을 겁니다. 조선 왕실의 깊은 그림자를 남긴 숙종과 장희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과 사랑, 욕망과 운명이 얽혀 만들어낸 인간 본성의 비극적인 드라마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권력의 그림자나 욕망의 이면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왕의 지독한 사랑이 한 여인을 최고의 자리로 올렸지만 결국 그 사랑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역설적인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것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